납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지만 세법을 잘 몰라서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괜히 아까운 느낌도 들고 조금 더 잘 알아볼 걸 뒤늦은 후회도 되는데요. 이 시간 참고하시면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의 부동산 오늘도 세무그룹 길의 장훈길 대표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모두의 부동산 오늘의 고민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3년 전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한 기념으로 송파구에 60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사줬습니다. 6억 원의 아파트였지만 은행융자 1억 원, 전세금 4억을 더하니 실제로는 1억 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돼서 분가해서 살도록 아들 명의의 융자 1억 원은 상환해주고 서초구에 10억 원 아파트 전세를 얻어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방국세청에서 아들 명의의 아파트 취득과 전세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이 3년간 직장에서 번 돈은 1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 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와 과외로 일부 모은 게 전부입니다. 실제 은행 융자 상환도 전세 얻어준 돈도 아버지인 제가 대신 갚아주고 얻어줬는데 이런 경우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건가요? 증여세에 대한 걸 잘 모르고 있던 터라서 그 대처 방안은 없는지, 만약에 과세가 된다면 증여세는 얼마가 될 건지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의 사연은 아들의 부채를 대신 상환을 해주고 아파트 고액 전세를 얻어준 게 문제가 돼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부채 상환에 대해서 해결을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요즘에 나이는 젊고 또 소득은 적고 네. 고액 전세나 또 부동산을 취득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를 받는 경우를 지금 종종 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시청자 사연의 경우에 아버지가 아들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부채를 대신 상환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 이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들 명의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아들이 소득으로 이걸 부채를 상환했다는 여러 가지 증명을 본인이 잘 준비해서 자금 출처 조사에 이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연 주신 분의 경우를 보면 아드님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어떤 자료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아버지가 대신 아들의 부채를 융자를 이제 상환을 해줬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아들이 소득이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니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또는 전세 계약서, 그리고 혹시 사업소득이 이전에 있었다면 이제 사업소득에 대한 증명, 그 다음에 이제 부채에 대한 은행 융자에 대한 부채 증명,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서 소명을 준비를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청자 사연은 이제 3년 전에 대기업에 취업한 기념으로 이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4억, 그리고 융자를 또 1억, 그리고 이제 1억 원의 실제 자금을 가지고 이제 취득을 했기 때문에 1억 원에 대해서만 소명을 하면 되는데요. 1억 원이 그동안에 소득이 특별히 없었다면은 예를 들어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했다거나 어떤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명을 좀 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그래도 이제 소명이 안 되면은 부모 자식 간의 증여재산 공제가 지금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아마 3천만 원이었는데요. 그거를 공제해서 최대한 자금 출처가 80% 정도 되면은 일단 소명이 되는 것을 일단 간주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를 1억 원을 이제 아버지가 대신 상환을 한 것은 3년 후에 지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3년 후에 만약에 부채 1억 원 상환에 대해서는 3년간의 직장을 계속 다녔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이제 소득 금액이 확인이 되고요. 그게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결혼을 이미 3년 후에 했기 때문에 배우자의 소득으로 합쳐서 이제 1억 원만 소명이 되면 되겠습니다. 부부지간에는 이제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이제 면제되기 때문에 1억 원에 대해 자금 출처는 아마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러나 이제 원칙적으로 아버지 소득으로 아들의 부채를 대신 정말 상환을 해줬다 그러면은 이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되게 되는 거네요. 모디오 부동산 오늘은 자녀에게 고액 전세를 얻어줄 경우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라는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대출과 전세를 합해서 1억 원에 산 집은 소명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얻어준 전세자금 10억 원은 조금 소명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더구나 지금 자금 출처 조사가 지방국세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니까 세무서보다도 아마 강도가 더 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청자 사연의 경우에 그 부채 상환으로 그 이미 자금 출처에 대한 기왕에 상환한 거에 대한 출처를 다 소진을 하고 다 소명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억 원의 아파트를 전세를 들어가면서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이나 추가적인 부채가 없다면은 이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는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국세청에서는 이제 직업이나 연령이나 소득이나 재산 상태 이런 상황으로 봐서 본인이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취득 자금에 대한 거를 증여받은 당시를 증여재산 가액으로 봐서 증여세를 이제 과세를 하고요. 이때 이제 증여를 추정해서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이 변칙 증여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 금융 계좌가 명의자 앞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그 명의자가 실제 주인인 것으로 봐서 명의자로 추정을 해서 증여를 이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하거나 경정 결정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명의자에 대한 그 예금이나 이런 자산은 그 명의자의 증여 재산으로 보고 과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실제 증여가 아니고 임시적으로 맡겨놓은 거다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직접 그 소명을 해서 이것이 증여에 대한 예금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직접 해야 되고요. 오늘 사연의 경우에는 이 증여 추정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10억 원의 전세 자금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 증여세는 어느 정도가 나오는 건가요? 네, 그 계산을 여기서 정확하게 하기는 좀 쉽진 않겠지만은 네. 이 참고로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똑같기 때문에 2000년 1월 1일 이후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꽤 오랜 동안에. 네. 그래서 지금 5단계로 지금 구분이 돼 있고요. 1, 5, 10, 30이라고 해서 이제 1억 원의 증여를 받으면은 1억 원에 대해서는 10%의 이제 증여세가 과세되고요. 만약에 5억 원 이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거기에 누진공제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에서 10억, 그 미만인 경우에는 20%의 30%죠. 30%의 네. 증여세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누진공제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이 경우에는 이제 40%의 증여세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 누진공제가 이제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단계인 30억 원이 초과되는 증여재산 가액에 대해서는 50%의 증여세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 4억 6천만 원의 누진공제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 사연의 경우에 10억 원의 전세 자금이 실제 본인이 소득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밖에 안 되는 경우에는 네. 실제 9억 원을 이제 증여를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네. 9억 원에 대해서 10억 원 미만이 아까 30%라고 그랬죠. 그래서 네. 3927, 2억 7천만 원의 세율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6천만 원을 누진공제를 하니까 2억 1천만 원, 2억 1천만 원이 이제 증여세가 계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증여세 신고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네. 3개월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이제 가산세가
이제 추가로 또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아. 오늘 이런 사연의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인원들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전세를 얻어주는 경우에는 특별히 좀 유의해서 미리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절세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잘 기억을 해봐야겠네요. 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세무 지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무그룹 길 장훈길 대표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